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윤경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들 오래 뵙는 것 같죠? 제가 그동안 좀 저기 구석탱이에서 좀 찌그러져 지내느라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네요. 저는 화장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이 화장하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고 제가 수고가 많습니다. 아니고 분발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BTS가 혹시 멋있다고 생각하세요? 외모? 어떠세요? 여러분 스타일이세요? 우리나라 아이돌 실력 있고 멋지죠. 하지만 우리 클래식계의 황태자들 따라가려고 정말 아이돌 뺨치는, 배우들 뺨치는 외모와 그들의 천부적인 재능과 그 카리스마, 정말 완벽한 그들, 그리고 또 머리까지 좋아. 천재예요. 이 매력남들 궁금하시면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대한민국 클래식계의 BTS가 있다면 바로 조성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얼마나 인기가 있냐 하면 그가 출연하는 공연은 60초 만에 매진이 된다? Wow. Really? 레알? 60초 만에 매진이 되는 게 대다수라고 합니다. 흔히 젊은 클래식 팬들은 갓성진이라고 그를 칭하기도 하더라고요. 조성진은 현재 26살의 나이로 서울 출신 피아니스트고요.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 그가 도대체 What makes him so famous? 뭐가 그렇게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상을 이미 클릭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21살 때, 즉 5년 전 2015년 그 유명한 쇼팽 국제 콩쿠르에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1등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시아인으로서는 역사상 3번째 우승이었대요. 그럼 아시아인으로서는 첫 번째 우승자가 누구였냐? 바로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다뤘던 1980년도에 당 타이손. 기억 안 나신다고요? 여기 가서 보고 오세요. 두 번째는 2000년도에 윤디리, 중국 피아니스트인데 한참 수려한 외모와 또 그런 뛰어난 실력으로 우리나라의 팬심을 잡더니 사라져버렸네요. 요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잘해야 돼요. 사람은 참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그로부터 15년 후인 2015년에 바로 갓성진이 우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승을 하면서 일단 한국이 난리가 났고요. 아시아도 난리가 났고요. 전 세계에서, 아니 코리아에서 온 젊은 청년이 쇼팽 콩쿠르에 1등을 했다고? 그게 가능해? 이러면서 월드스타로 부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워낙 큰 콩쿠르이고 5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그래서 마치 올림픽과 같은 큰 대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덕분에 크랄못 또 클래식 문외한들에게도 크게 어필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 그때 콩쿠르 실황 연주 음반이 5만 장이나 발매되었는데 일주일 만에 매진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그 쇼팽 콩쿠르 실황은 전 세계적으로 10만 장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 조성진 군은 도대체 금수저입니까? 혹은 엄마 아빠가 완전 유명한 음악인이어서 대대로 그 재능을 물려받아서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이 끼를 그냥 거기서 발산한 것 뿐이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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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어요. 아버지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습니다. 보통 아이들처럼 학원을 다니면서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웠다고 해요. 그런데 바이올린은 서서 연습하기가 싫어서 피아노를 택했다고 하네요. 어릴 때부터 자기의 소신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Respect! 아이들에게 음악을 전공으로 시켜보신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혹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전공자라면 또 100% 공감하시겠지만 원래 음악인들의 배경에는 엄청나게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부모의 뒷바라지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운동선수나 혹은 또 열심히
성과를 내는 음악인들 보면 다 그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뒷바라지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부모님은 좀 특별하다고 합니다. 일단 어릴 때부터 아들이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너가 무엇을 잘하던 네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평생 살아라 라는 신념으로 아이에게 피아노의 길을 가도록 허락했다고 하고요. 음악하는 분들이 아니었기에 그 길이 얼마나 고된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아이만 묵묵히 믿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는 분들로 특별하다고 해요. 아들과 약속을 하였고 절대 전면에 나서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인터뷰도 항상 익명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 어렸을 때 아마 우리나라 최고 음악인은 누구? 그러면 정경화, 외국인들에도 그렇게 각인이 되었던 그런 바이올리니스트인데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조성진이 고3 때 자기가 연주하는 무대에 피아니스트로 같이 연주하자고 제안을 해서 연주한 적이 있다고 해요. 이게 왜 이렇게 특별하냐? 일단 정경화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을 뿐만 아니라 워낙 자신이 같이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까탈스러운 음악가인데도 불구하고 조성진이 이렇게 발탁이 되었었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조성진, 지금 코로나19 덕분에 5년 만에 연주 없이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지금 종종 자신의 집에서 라이브로 연주회를 하면서 시청자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특별히 5월 8일에는 기대하세요. 네, 조성진의 새 앨범이 출시가 된답니다.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만든 이 앨범에는 슈베르트 방랑자 판타지, 원더럴 판타지, 그 다음에 또 리스트 소나타 이런 피아노 업계에서는 엄청난 대곡. 여러분 BTS 좋아하시면 조성진도 좋아하셔야 합니다. 전 세계의 열광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의 음반 하나쯤은 소장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조성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앨범에 나온 슈베르트 방랑자 판타지는 왠지 자신과 연결고리를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물론 자신이 슈베르트 같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연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집이 아닌 호텔에 계속 머물게 되잖아요. 그래서 호텔이 집같이 느껴진다라고 말하면서 방랑자의 삶이 이런 것일까? 또 이런 질문도 해보았다는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지금 현재 7월에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독주회가 예정돼 있긴 한데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우리가 무사히 그의 연주를 연주회장에서 들을 수 있을지 참 의문이지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지금 표는 다 매진이 되어서 왠지 살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곱상한 도르님 같은 매력의 천재 피아니스트 좋죠. 그런데 반전의 매력남이 한 명 있습니다. 뭐가 그리 다르냐고요? 팔에 태투가 있어요. 문신이. 무서워. 이분의 태투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구야 이 사람? 바로 Be Together, Not the Same. 바로 구글 안드로이드 캠페인 광고예요. 그런데 이 피아니스트는 이 안드로이드 캠페인 광고에 출연했을 뿐 아니라 처음 이 광고가 나왔을 때 유튜브 조회수 약 20만 뷰? No! 240만 뷰를 기록을 하고 그해 그래미 어워즈에서 미국 전역에 방송되었던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또 그는 JTBC의 팬텀 싱어 시즌 3에 옥주연 그리고 김이나와 함께 프로듀서로 참가하기도 했다고 해요. 클래식계의 아이돌 그리고 조성진과는 사뭇 다른 이 매력의 피아니스트.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끼로 똘똘 뭉쳐진 약간 바나나 같은 피아니스트. 또 다른 천재.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91년생 부산 출신 피아니스트 본명은 김지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용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용은 어릴 때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처음 피아노를 배웠다고 해요. 근데 어머니가 아들을 보아하니까 좀 남다른 거예요. 음악을 듣는 귀도 남달랐고, 음악을 듣고서 본인이 표현하는 그 스킬도 굉장히 빨랐고, 음색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린 아이가 음색이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알았고, 이 아들은 예사롭지가 않다. 이 아들의 재능을 키워줘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고 온 식구가 지용이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속성으로 바느질을 배우시면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시게 되죠. 지용이 그것에 보답하듯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입학을 해서 10살 때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주최하는 영 아티스트 콩쿠르이 있어요. 여기는 아무나 붙지 못해요, 여러분. 콩쿠르이 있고 나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을 하게 돼요. 그리고 10살 때 우승을 한 대가로 뉴욕 필하모닉이랑 협연을 하게 되고, 그때 글로벌 매니지먼트인 IMG와 전속 음반 계약을 맺게 됩니다. 와, 10대 때 이거 천재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그쵸?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용은 피아노를 관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릴 때 너무 탄탄대로의 길을 가게 되었고 성공의 반열에 올랐는데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 과연 이렇게 그냥 피아노를 많은 연주에서 치는 게 옳은가? 내가 피아노를 왜 쳐야 하는가? 라는 여러 가지 회의가 들었다고 해요. 음악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면서 2년 정도 지용이 손을 놓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용은 클래식뿐만 아니고 다른 장르와의 콜라보를 시도하게 됩니다. 아마도 다양한 길을 지용은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갈라 콘서트를 국립극장에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쇼팽 발라드 3번을 무대 뒤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은 무대 밑에 핏이 있었겠죠? 거기서 누군가가 솔로로 연주를 하고 이 쇼팽 발라드에 맞춰서 강수진과 그 발레단이 춤을 췄습니다. 저는 그때 지용이 누구지? 마치 음반을 틀어놓은 것 같네. 저거 라이브 공연 맞아?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연주였던 기억이 나요. 뿐만 아니고 일본의 재즈 그룹과 앨범을 내기도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출시된 지용의 바흐 골드베르크 앨범에 이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자신이 직접 출연을 해서 연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금은 클래식 버스킹 문화가 조금씩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수년 전만 해도 이렇게 버스킹을 밖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명동의 거리, 병원 연주 많았지만 또 대학로의 거리에서 서슴지 않고 버스킹, 대중을 상대로 그냥 연주를 하고 사람들의 큰 환호를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했던 피아니스트예요. 지용에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피아니스트의 몸에서 찾기 힘든 흔적이 있습니다. 그의 팔에는 타투가 현재 있는데요. 그 타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연주 생활을 시작한 지용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은 이거 하나뿐인가? 나의 인생은 이렇게 정해진 길대로 가야 하나? 라는 어떤 회의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는 어떤 트라우마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듯 여러 장르들 안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또 콜라보를 하면서 그런 트라우마가 많이 없어졌고, 이 왼쪽 팔에 있는 검은 줄의 타투는 인생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팔을 비틀면 근육 모양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나뉘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여러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멋있는 지용의 연주, 그리고 그의 타투 한번 check it out 하실까요?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금발의 소년. 너무 멋있겠다. 거기에다 잘생기기까지 한. 너무 멋있다. 그리고 운동도 잘해. 정말. 금발의 형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축구 때문에 피아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구 때문에 결국은 인연이 되어서 한국에까지 오게 됐어요. 바로 네덜란드 출신의 형제 피아니스트
루카스와 아서 유센입니다. 형 루카스는 올해 27살, 동생 아서는 올해 25살인데요. 이들이 왜 유명할까? 이들의 인기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조성진을 바라보던 BTS를 바라보듯 네덜란드 안에서는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잘생겨서일까? 피아노를 잘 쳐서일까? 금발이라 그런가? 모두 다일까요? 2010년도에 클래식 최고 레이블, 또 도이치 그라모폰 있잖아요. 그 노란색 레이블, 거기서 데뷔 앨범으로 베토벤 소나타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앨범이 네덜란드 안에서만 클래식 음반 시장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숫자인데 플래티넘 세일을 기록했다고 해요. 플래티넘 세일은 얼마냐? 바로 100만 장 이상 판매됐을 때 플래티넘 세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에디슨 상을 받았다고 해요. 에디슨 상은 매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최고의 클래식 음악 녹음에 수여되는 상이래요. 에디슨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로부터 이름을 따왔고, 여기서 이름을 따온 에디슨 상은 상대적으로 네덜란드 아티스트들한테 좀 더 집중을 해서 젊고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에게 많이 수상을 하는 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모차르트가 자기 누나랑 연주하려고 작곡한 두오곡들이 되게 많아요. 그중 하나가 두 대의 피아노를 협주곡 K365번인데 형제가 그 곡을 협연을 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고 현재 30번이 넘게 연주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인 2013년도에는 네덜란드의 퀸 베아트릭스 윌헬미나 아름가르드, 여왕의 조남입니다. 그녀의 75세 생일 축하 파티에 초청을 받아 연주를 하게 되었고, 그때 너무 그 연주가 좋았던지 그 이후에도 수차례 여왕에게 초청을 받아 연주를 하면서 네덜란드의 국민 피아니스트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2014년도에 유센 형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돼요. 과연 누가 이 형제들을 한국에서 초청을 했을까요? 바로 힌트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에 있습니다. 엄청난 축구 팬이라고 해요. 그럼 네덜란드 축구하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4강 신화를 이룬 그 장본인, 바로 히딩크. 그렇죠. 이 형제들은 엄청난 축구 광일 뿐만이 아니고 히딩크의 열렬한 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히딩크한테 이메일을 쓰게 됩니다. 감독님, 저희가 피아노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감독님 저희에게 축구를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어쨌든 이들도 굉장히 네덜란드에서는 인기 많은 음악가들이었으니까 히딩크가 이들의 명성을 이미 알고 있었고 연주를 너무 좋아해서 결국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서로 자기가 잘하는 걸 가르쳐 주게 되죠. 근데 재밌는 건 결국 이들은 축구 배우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 형 루카스가 히딩크에게 축구를 배워서 드리블을 하다가 결국 축구공을 바닷가에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히딩크가 보더니 너 그냥 축구하지 말고 피아노 계속 쳐. 그리고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국이란 나라에 가서 연주를 한번 해봐. 그래서 이들이 한국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2014년도에 이 형제들의 연주를 처음 접하게 되는 거죠. 그때 무슨 곡을 연주했는지 아세요? 왜 요즘 김희애가 나오는 부부의 세계, 정말 시끄럽죠? 제가 얼마 전에 식당을 갔더니 여기 왼쪽에 계신 세 분의 남녀분들 부부의 세계 얘기, 저쪽에 계신 셰프님과 어떤 남녀분들 부부의 세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한 이목을 받고 있는 드라마인데 한때 밀회 기억나시죠? 그 곡에서 무엇이 유명했죠? 슈베르트 판타지, 바로 두 사람이 피아노를 같이 앉아서 연주하는 두오곡.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두오곡이 사실은 슈베르트가 짝사랑하던, 너무너무 사랑했던 캐롤라인에게 같이 연주하고 싶어서 썼는데 결국은 같이 연주를 못했던 것 같아요. 궁금하시다고요? 여기 가서 보고 오세요. 그런데 바로 이 곡을 이 유센 형제가 한국에 와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제가 슈베르트 판타지 연주를 준비를 하면서 이 형제들의 연주를 굉장히 여러 번 관찰해서 듣고 보았는데, 머리는 둘인데 심장은 하나로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손은 4개인데 기계야, 버튼을 누르면 같이 움직여, 이럴 정도로 그들의 손의 동작과 음악을 느끼는 그 호흡, 또 감성,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함께하는 호흡이. 그들에게 이렇게 호흡이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서로 경쟁 상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격려해주는 그런 좋은 사이라고 하네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싸우지 말고 유센 형제처럼 화목하게 지냅시다. 와, 진짜 멋있네요. 너무 잘생겼다. 너무 매력적이다. 제가 결코 외모 지상주의는 아니고요. 점점점. 이렇게 본인이 잘생겨서 자신이 리스트의 환생이라 그랬나? 오늘의 영상에서 가장 어린 피아니스트 황태자. 올해 나이 24살로 이미
10대 CD 음반 2장을 발매했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하세요, 여러분. 22살에 프랑스 역사상 최초의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대회에서 역사상, 왜 이렇게 얘한테는 역사상이 많이 붙는 거예요? 단 3번 주어졌던 그랑프리 수상자의 타이틀을 얻게 되었어요. 왜 조성진이 한국인으로서 최초 쇼팽 콩쿠르 우승자 했던 것처럼 프랑스 나라가 뒤집혀졌죠. 프랑스만 뒤집힌 게 아니에요. 다른 유럽 국가들도 굉장히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차이콥스키 콩쿠르이 아마 피아노 콩쿠르 중에 가장 큰 콩쿠르이기도 하고 피아노 부문의 1등을 잘 뽑지를 않습니다. 옛날에 정명훈 지휘자가 피아니스트로서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우승을 한 적이 있죠. 그리고 또 차이콥스키 콩쿠르는 러시아 출신이 아니면 1등을 하기가 굉장히 불리하고 어려운데 프랑스 출신이 1등을 했다는 거는 정말 역사적인 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기록에 남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는 제가 이름을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이 피아니스트, 이 훈남 매력적인 황태자는 바로 알렉산더 칸토로프입니다. 그는 이렇게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면서 10만 달러를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BIS 레코딩 컴퍼니와의 독점으로 계약을 하였고 그때 낸 음반이 프랑스의 최고 영예 음반상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올해의 신인 음악가로 선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가장 국제 콩쿠르에 많이 입상을 한 바이올리니스트인 잔 자크 칸토르프라고 해요. 아마도 알렉산더는 이 아버지부터 받은 음악적 자산, 즉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DNA의 유전자의 힘, 그리고 뛰어난 테크닉, 또 풍부한 감수성과 굉장히 깊은 음악성이 돋보이는 피아니스트라고 하는데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디마, 안녕, 잘 있었어? 디마, 너 어제 연주 너무 좋더라. 디마, 잘 지내? Take care, 디마. 바로 많은 이들에게 애칭 디마로 통하는 이 남자. 과연 누구일까요? 이 피아니스트의 인기의 비결은 손에 있다고 합니다. 손이 유독 다른 피아니스트들에 비하여 크대요. 즉 도에서 파 12도나 닿는 큰 손을 가졌기에 피아노를 칠 때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답니다. 디마의 본명은 디미트리 시슈킨이에요. 러시아 출신 피아니스트로 어머니에게 처음 피아노를 배웠고요. 3살에 첫 독주회를 열었대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디마는 6살에 오케스트라와 첫 협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시고 계신 어머니들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아이의 인생은 어릴 때 빨리 시작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랍니다. 다 자기가 가진 재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잘하는 것을 하고 살아야 행복한 인생입니다. 일단 왜 이렇게 유명해? 우승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 유럽의 부존이라는 작곡가의 이름을 따서 만든 콩쿠르인데 거기서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성진이 1등을 했을 때 디마가 6등을 했습니다. 같은 해에. 그리고 바로 좀 전에 얘기한 칸토로프가 프랑스인으로서 러시아에서 열린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을 때 디마가 2등을 했습니다. 다 그냥 천재들의 놀이죠. 그쵸? 부러워서 그래요. Respect. Yeah. 시슈킨의 매력은 굉장히 투명한 음색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음악의 표현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시적이라는 점. 이 시슈킨, 디마는 우리나라에 좀 알려진 계기가 유명한 클래식 유튜브로서 굉장히 잘 알려진 또모 아시죠 여러분? 또모 영상에 출연을 하면서 한국 팬들에게 얼굴을 더욱 잘 알리게 되었답니다. 디미트리 시슈킨과 러시아에서 유학하고 있는 윤아인 피아니스트의 두오 연주가 4월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8월 8일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시면 굉장히 신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투피아노 연주 들으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 어떠셨어요? 이렇게 매력적이고 잘생기고 카리스마 넘치고 실력 있고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고 격정적인 음악을 선사해주는 매력남 피아니스트들
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시는지요. 그들의 연주를 감상하시면서 오늘 좋은 밤 보내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전직 아이돌 출신 피아니스트 과연 누가 있을까? 현재 나이는 좀 지긋지긋이 아니고요. 현재 나이는 조금 지긋하지만 시대를 주름잡는 외모, 실력, 매력 피아니스트들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요. 하루빨리 음악회장에서 여러분들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바이!